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수정입니다. 이번 주차 3주차에는요. 9, 10, 11, 12 이렇게 4강의를 통해서 명사와 관련한 문법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 명사하면은 이것이 셀 수 있는지 셀 수 없는지 하는 것이 한국말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거기서부터 얘기를 잘 시작해 주셔야 돼요. 그걸 잘 시작하면 그 다음에 있는 많은 이제 좀 까다로운 얘기들도 이 첫 번째 기반이 튼튼하면 잘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이제 포인트는 중요한 점은 팁하고 어드바이스에 팁에는 s를 붙이지만 어드바이스는 s를 안 붙인다. 왜냐? 팁스는 가산이고 어드바이스는 불가산이다. 왜 팁은 가산이고 왜 어드바이스는 불가산이냐? 이걸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느냐? 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즉 명사의 뜻을 보면 이것은 단수거나 복수, 즉 셀 수 있고 이것은 셀 수 없어서 양으로 따져야 될 말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그걸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9장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따라 우리가 잘 공부를 하고 나면은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잘 풀게 되실 텐데, 또 프로그램이 provides 제공을 하는데 이제 무엇을 제공하냐면 second hand furniture 혹은 furnitures를 제공해요. second hand라는 건 이제 first hand는 이제 첫 번째고, second hand는 두 번째 손이니까 중고라는 말인데요. 중고 가구를 to the needy, provide something to somebody. 그래서 the needy는 the needy people을 뒤에 생략하고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분한테 이제 가구를 제공할 때 이 가구라는 furniture 뒤에 s를 쓸 수 있는지 하는 문제, 이 얘기를 공부하겠고요. 그다음 there's lots of advice냐 advices냐 라고 물었는데, 좀 전에 봤던 우리 이 페이지에서 tips vs advice라는 말을 보셨죠. 그래서 advice에는 s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벌써 나오긴 했는데, 왜 advice에는 s를 쓰지 않느냐, 이걸 이해해야지만 advice만 알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명사가 정말 많고 명사를 쓸 일이 정말 많죠. 이럴 때마다 어떤 기준에서 여기는 s를 붙여도 된다, 여기는 s를 안 붙이는 게 맞다 라고 하는지 그 구분을 여러분도 알고 싶으시죠? 그래야지 many를 쓸지 much를 쓸지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왜 s를 안 쓰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은 문제들은 Chinese 다음에 is를 쓸 거냐 are를 쓸 거냐, 맨날 이 단어를 단수로 받아야 되냐 복수로 받아야 되느냐라는 걸 묻는데요. 뭐 여기 s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껍데기만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하곤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뜻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중국인 한 사람이에요? 중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흥정에 능하다의 주어는 한 사람 아니면 여러 사람? 만약에 한 사람이라면 앞에 어나 이런 걸 써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고, all my family라는 이제 이 family라는 명사를 집합명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족 안에 사람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러면 all my family를 한 덩어리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생각해서 비록 s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수로 봐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명사를 쓸 때마다 영어는 동사 자리에 주어가 단수라는 건지 복수라는 건지를 계속 표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혹은 불가산인지 뒤에다가 s를 복수라면 반드시 쓰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지 돼요. 어떤 학생이 이제 요 강의를 공부하고 요 내용을 공부하고는 명사의 가산 불가산 그거 왜 공부해야 되죠? 그냥 몇 개 시험에 나오는 거 외우면 되지 않아요? 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정말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이 작은 슬라이드가 보여드립니다. 이제 제가 오래전에 한 15년 전에 그러니까 대학에서 강의하는 미국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딸기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책상에 얹어놓고 먹고 있는데 다른 미국인 친구분, 교수분이 지나가시길래 제 친구가 이제 have some strawberries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남자분이 바로 집어 먹어도 되느냐 해서 are they clean?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 아주 쉬운 세 단어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말 같으면 깨끗하니? clean? 이러고 말 건데 영어는 딱 보고 여러 개다라는 걸 생각해서 it이 아니라 they라는 대명사 선택했고, they를 선택했기 때문에 동사로 am, are, is 이렇게 세 개 있잖아요. 근데 주어가 복수일 때는 are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they are 이랬다가 또 의문문에는 한국말과 달리 영어는 주어 동사 도치하죠. 그래서 are they clean이 바로 툭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 시작 지점 보자마자 복수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안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보자마자 주어, 단수, 복수 이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시험에 나오곤 하는 몇몇 단어를 외워가지고는 어느 정도 시험 문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영어에 대해서, 영어의 그 많은 명사에 대해서, 특히나 주어에 대해서
잘 사용하려면 이 사람들이 무슨 기준으로 이것은 가산, 이것은 불가산이라고 하고 있는지 아마도 그 굉장히 심플할 그 기준을 배워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아주 간단한 상황에서도 클린?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0년 동안이나 한 10년 정도 하니까 이제 바로 그 기준을 알겠어. 기준선을 알겠어. 이런 게 이제 한 10년 하니까 알게 됐고요. 제가 잘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30분 만에 꽤 아시지 않을까. 자, 포인트는 결국 핵심은 테두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두 개의 물체, 그러니까 books와 water 했는데 water에는 s를 붙이지 않죠. 이거를 s를 안 붙이는 이유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액체, 고체, 기체, 알갱이 이런 것들을 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이런 걸 이제 물질 명사라고 하죠.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어떻게 그걸 개라 그러냐. 몇 개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은 불가산이다. uncountable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물체들, 책은 이렇게 테두리가 뚜렷하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이럴 수가 있다. 그래서 books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운 얘기였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영어는 그거는 셀 수 있고 그건 셀 수 없잖아. 라는 생각을 뚜렷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가 잘 배워야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세고 안 세고가 뚜렷하냐. 그 영어 책을 읽다가 이런 말을 해요. 이 눈은 안 보이는데 생각의 눈, 마음의 눈으로는 뚜렷하게 테두리가 있는 것도 있고 테두리가 없는 것도 있어. 이렇게 책에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팁은 사전을 보면 뚜렷하게 see, 셀 수 있습니다 하고는 A helpful piece of advice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advice는 앞에 어나 더라는 한정사를 쓰지 않고 뒤에 s를 쓰지 않았어요. 이게 셀 수 없다는 표시예요. 왜냐하면 모든 단수명사에는 한정사를 쓰거든요. 그러면 단수려면 앞에 other가 있어야 되는데 단수가 아니라는 얘기 안 썼으니까. 근데 뒤에 s도 없어. 그럼 이게 이제 양으로 따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양으로 따져야 될 이 단어 advice의 한 조각 이렇게 말하려면 앞에 piece 조각, a half piece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산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사전에 보면 예문들이 나오는데 useful tips on healthy eating, tips for getting a good night's sleep 이렇게 예문마다 가산이라는 걸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반면 advice를 찾아보면 you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the things 이래요. 이런 것들 you say to somebody about what they should do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당신이 이 사람에게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럼 여러 가지 것들 마치 이렇게 설탕 같은 거, 소금 같은 거 이렇게 흩어놓은 것 같은 여러 가지 것들. 개수가 아니라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문을 보면 There's lots of advice. 이렇게 lots of의 뜻은 많은인데 많은 다음에 s를 안 쓰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불가산 명사라는 얘기죠. In the book on baby care, could you give me some advice? 그래서 어떤 예문에도 advice에 물론 s를 쓰지 않는 것이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자, 팁과 advice. 한국말로 하면 둘 다 충고, 조언. 별로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영어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것 말고도 추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테두리가 분명한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는 얘기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구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서 이런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쉬워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도 a tip 혹은 an idea 같은 어느 정도 테두리가 있는 말과 freedom 같은 어느 상태 같은 것을 말해서 또는 이렇게 뭔가 가장자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세지 않는 걸로 나뉜다는 거죠. 자, 학생, 사람이죠. 우리는 그냥 학생, 학생들이 이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동사에 주어가 단순지 복수에 맞출 이유도 없고. 그러나 영어는 단순지 복수인지 불가산을 따져야 되니까 사람은 다 셀 수 있잖아 이러고. 물체 중에 문이라든지 책 이런 거야 테두리가 분명하잖아. 여기까지는 우리도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그리고 water가 못 센다는 것도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 이제 furniture라는 단어가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furniture하고 chair라는 말은 똑같나요? 다른가요? chair. furniture라는 말이 있고 chair, desk, table, 그리고 sofa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chair나 sofa나 desk는 gate나
book처럼 테두리가 분명한 물체죠. 걔네들은 셀 수가 있어요. 그럼 furniture라는 말은 뭘까요? furniture는요, 얘들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부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니까 가구가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가구의 개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가구의 양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구가 많으면 가구 개수, 양 고민하고 있을 텐데 영어는 그 고민을 옛날에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 furniture라는 말은 말이야, 그 집에 이렇게 붙여놓은, 박아놓은 가구를 전체로 부르는 말이라서 the things, 이런 것들, advice처럼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다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가구류에 해당하는 말이니까 그것은 양으로 따지자라고 이제 오래전에 그런 단어의 분류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가구류, 의류, 보석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그 안에 작고 큰 아이템들이 들어있으니까 이건 양으로 따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여러분, 체어와 furniture의 차이 아시겠죠? 체어는 세수가 있어요. 예, furniture는 양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마치 water처럼요. 그 다음에 여기 an idea의 경우는 아이디어가 가산이야 불가산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막 고민을 해요. 제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물어본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가산이에요 불가산이에요? 굉장히 많이 20년 강의하는 동안 물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I have an idea, I have a good idea 할 때 이 아이디어라는 것이 테두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해보자 할 때 이제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I have a good idea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freedom은 그렇지 않고 어떤 상태니까 불가산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되나 안 되나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 evidence라는 말은 제가 가산 불가산을 처음 아주 선명하게 알게 된 아주 중요한 단어고 시험에도 많이 나온 단어인데요. 자, evidence의 뜻은 밖으로, 그 다음에 여기 비디오라는 말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밖으로 거의 보이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evidence라는 게 우리가 그냥 해석하면 증거 이러는데, 증거는 테두리가 뚜렷해요, 포괄적이에요? 증거라는 말은 굉장히 분명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단어들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어느 건 꽤는 됐는데 에비던스가 이게 불가산이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에비던스가 불가산이냐 막 이렇게 물었더니 너무 에비던스라는 건 구체적이어야 되잖아, 이렇게 영어로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그 고민을 좀 하더니 에비던스라는 건 말이야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제스처를 취했어요. 처음엔 좀 화가 났어요. 이게 뭐야 말로 하라고 막 이 얘기를 막 하고 싶었는데, 근데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원어민이 아니라 영문과 졸업생이고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에비던스를 이렇다고 할까? 나는 에비던스는 이건 줄 알았는데, 예, 거기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나는 에비던스를 알았던 게 아니라 한국말 증거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증거는 이거잖아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이 사람은 에비던스라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제스처를 취한다는 건, 그 뭔가 내가 생각했던 에비던스의 뜻은 영어에서 말하는 에비던스하고 같지 않았다는 걸 그때 크게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게 이런 다른 단어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뚜렷하게 이렇게 딱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는 a clue 또는 clues 이런 단어들이 따로 있어요. 마치 tips 그리고 advice 했던 것처럼 영어의 단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단서들은 clues라고 하고, 이런 clue들을 다 모은 것을 evidence라고 하는 이런 가산과 불가산의 층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데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엄청 시간 단축해서 공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에비던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루머에 대해 생각해보죠. 루머는 누가 누구랑 결혼한다더라 이런 게 대표적인 루머죠. 예, 테두리가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완전 가산명사입니다. 예, a rumor 혹은 rumors 이래요. 그 다음에 또 피직스에 대해 생각해보면 여기 비록 s가 있지만 x라는 말은 그냥 학문이라는 표시이지 이게 뭐뭐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직스의 뜻을 생각하면 이게 물리학이잖아요. 그럼 물리학은 피직스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죠. 피직스가 책처럼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으면서 어떤 포괄적인 여러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freedom 타입의 불가산 명사인 거죠. freedom이나 advice나 또 inform, 좀 이따 나올 이제 좀 전에 나왔던 evidence나 그런 말들이 같은 부류에 속하겠어요. 자, 그 다음 단어는 trash에 대해 생각해 볼 거예요. trash는 쓰레기를 말해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 중에서 이렇게 딱딱 테두리가 분명한 것인지 테두리가 분명하지 않은지 어느 쪽이에요? 이쪽 맞죠? 예, 아무도 쓰레기를 개수로 세지는 않아. 양으로 따지지. 자, break이라는 말은 동사로는 뭐 깨뜨리다 깨지다지만 명사로 하면 잠깐 일하고 공부하다가 잠깐 쉬는 것. 자, 5분 동안 쉬자, 10분 동안 쉬자, 이제부터 저때까지라고 하는 테두리가 분명한 어떤 기간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보이지는 않지만 5분, 10분 이것이 뚜렷하니까 이것은 셀 수 있다는 거예요. Let's have a 5-minute break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information 시험에 많이 나온 단어고요. information의 뜻은 뭐냐? inform은 정보를 전하다. 그래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하는 이 뭔가 우리가 들은 여러 가지 정보의 총합을 information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으면서 여러 이야기를 합한 이쪽 파트에 해당하는 거죠. 자, 마지막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mistake, 실수. 보이나요? 눈에 보이는 이런 물체는 아니에요. 그러면 mistake은 an idea나 또는 a clue나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뚜렷한 건가요? 아니면 막 포괄적이고 이런 건가요? 뚜렷하죠, 그렇죠? 내가 이런 실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완전 가산명사예요. 어때요? 자, 여러분, 이제 문제는 우리가 영어를 쓰거나 읽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영어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 단어가 테두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 눈으로 보아, 혹은 생각의 눈으로 보아 테두리가 뚜렷한 건지 안 한지라고 하는 그걸 구분하는 어떤 기능? 그런 기능을 우리가 만들기만 한다면 결국은 테두리라고 하는 이 안에서 얘기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걸 여러분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를 쓸지, 언제 s를 붙일지, 언제 many를 쓸지, 언제 much를 쓸지를 아무 자신이 없게 될 거예요. 자, 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케이스와 예문을 보면서 자꾸자꾸 굳혀나가는 좋은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자, 사실은 결국은 이제 셀 수 있는지 없는지는 맥락, 이 단어의 뜻, 이 단어가 사용된 맥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서 몇몇 단어들은 가산으로도 쓸 수 있고 불가산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 가산이고 어떨 때 불가산인지는 계속해서 그 테두리 문제예요. 사과의 경우에 자, 이렇게 사과가 I bought some apple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게 사과는 테두리가 뚜렷한 어떤 물체니까 이렇게 복수로 쓰는 게 맞죠. 그러나 이 그림은 어때요? 주스 안에 사과는 개수로 따질 수가 없겠죠. So is there? 있니? 라고 물었고 apple 할 때 한정사가 없고 s를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질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많은 그 음식에 해당하는 말들 뭐 apple하고 potato라든지 onion이라든지 carrot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쪽에 물체로 따져지면 가산이고 물질로 따져지면 재료가 되면 불가산이 되는 거죠. Is there apple in the juice? 였어요. 또 이제 영어에 많은 단어들이 뜻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light이라 그러면 우리는 빛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거는 불가산 맞는데요. Turn the light on please. Turn the light on please 이래요. 우리는 불 껐니? 이러잖아요. 그럼 그 불이 이게 fire가 아니죠. 가서 불 끄고 와라? 이러면 그게 등을 말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이라고 늘 부르는 건 아니고 불이라고 자주 불러요. 근데 영어는 저걸 불이 아니라 light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light의 뜻이 이런 빛이거나 아니면 이런 등도 light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런 것을 light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가산일 거 아니에요. The lights are on sale 하면은 이러면 여러분이 그 빛들이 이렇게 읽으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빛들이 할인 중이다. 전 더욱 말이 안 되고요. 그 등들이 등이면 당연히 가산인 거죠. 반면에 이런 빈말이에요. Light can travel extremely fast. 빛이 여행을 할 수 있어요. 극도로 빠르게 한다. 이럴 때는 한정사도 안 쓰고 s도 없는 불가산 명사로 처리하는 게 딱 맞는 거고요. 자, 어때요? 뜻이 뭔지 정확하면 그대로 작동을 하죠.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시험에 나온 단어들을 말씀드릴 텐데 car는 정말 쉬운 말이에요. 물체로서의 car을 셀 수 있다는 건 아주 쉬운 얘기죠. 그런데 어떨 때 못 세는 때가 있어요. 자, 이게 뭔지를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 먼저 물체로서의 car 셀 수 있는 거 이거부터 할게요. A cat, 고양이 한 마리가 was run over. 이런 걸 수동태라 그러죠. 고양이가 달린 게 아니라 BPP를 썼기 때문에 고양이가 있는데 그 위로 안타깝게도 고양이는 달려진 거예요. 그럼 고양이 위로 달린 것이 한 대의 차예요. 이러면 구체적인 차가 이렇게 달렸으니까 by a car 이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이 문장은요. 여기도 굉장히 쉬운 문장. I came here by car 이래요. 나 여기 왔어 차로. I came here by train. I came here by ship, I came here by subway 이런 얘기할 때 I came here by bus 이러면은 올 때 어떤 운송수단을 사용했는가를 얘기하는데 by bus, by train, by subway, 또 by car 이렇게 얘기할 때 그 subway, train, car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물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운송수단을 썼는지. 그래서 그런 얘기에서는 한정사를 쓰지 않고 어떤 추상적인 불가산 명사처럼 car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y car, by ship, 또 by air, 항공으로 오면 by air, 배로 오면 by ship 이런 말들 좀 주의해 주시고 이때 by car와 저때 by a car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는 것은 좀 중요한 지점입니다. 또 다른 주의할 지점은 school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학교를 우리 동네에 중학교가 몇 개 있다. 셀 수 있는데 자, 이 문장 보세요. School starts at 9. 자, 그러면 학교가 6시에 시작한다. 9시에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도 말을 하는데 학교가 9시에 시작해 이래요. 그때 그 학교는 학교라는 건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수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때 school의 뜻은 수업이죠. 그래서 이런 건물이 아니라 어떤 수업이나 추상적인 것을 얘기할 때 불가산 명사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은 몇몇 개 소수의 장소와 관련한 명사들이 그래요. 자, school이나 또는 college 같은 공부하는 곳, 그 다음에 prison, 그게 그래요. prison의 앞뒤를 안 쓰면 감옥에 수감됐다는 얘기고, 감옥을 건물로 얘기할 때는 a prison, prisons 이러고요. court, 법정이란 단어가 자, went to court 이러면은 재판받으러 갔다는 거고 went to a court 하면은 뭐 관객으로 갔다든지 뭐 일이 있어 갔다든지 이래서 이제 court 또 school, court, prison 그리고 church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갔는지 아니면은 뭐 좀 다른 행사가 있어서 갔는지 이런 것들을 몇몇 아주 많이 쓰는 장소와 관련한 명사들은 private schools are expensive라고 이제 셀 수도 있고 이런 맥락에서 세고 또 이런 의미에서는 세지 않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cheese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이고 이렇게 양쪽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 like cheese 이럴 때는 불가산 명사로 쓰는데요. 치즈가 이제 여기 예문에 they sell many different cheeses 하면 판매할 때 보면 치즈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로 구분이 될 때는 이렇게 ES를 붙이고는 하는 거예요. 치즈만이 아니라 많은 다양한 물건들이, 다양한 제품들이, 뭐, 대표적으로 와인은 음료니까 못 세는 것 같지만, 뭐, 백포도주, 적포도주, 뭐, 칠레산, 뭐, 프랑스산 이렇게 구분을 할 때는 wines라고 종류로 구분하여 S를 쓰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eer 같은 경우는요, 음료니까 액체니까 못 세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그러니까 맥주 한 잔을 그냥 맥주 하나 이렇게 얘기하곤 해요. 그래서 want a beer Jake 이러는 거죠.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want a coffee, want a latte, want a americano 이런 식으로 혹은 two lattes please 이렇게 two cups of 옛날에는 cups of를 쓰자 그랬는데 너무 이제 뻔하잖아요. 그래서 cups of를 빼고 그냥 two coffees, two lattes 이렇게 흔히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담는 그릇을 생략하고 이걸 그냥 맥주 하나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러죠. 근데 이제 보통의 액체로서 얘기하는 예문은 the B vitamin content, content는 함량, a beer is higher than that of wine 해서 와인과 비어의 비바이타민 함량을 비교한 문장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좀 전에 그 비어까지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말들도 가산, 불가산 양쪽 다 쓰이는 경우들을 조금 더 소개할게요. 세 단어만 더 소개를 할게요. 이제 vocabulary란 단어는 뜻이 이제 어휘량이에요.
단어랑 다릅니다. 단어는 세는데 vocabulary는 머릿속에 알고 있는 풍부한 이 어휘량 전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은 불가산 명사예요. A key part of education. 교육의 주된 부분은 is acquiring vocabulary. 어휘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때 어휘력은 불가산 명사죠. 그런데 이런 이제 어떤 포괄적인 정보들 이런 말들 중에서 또 어떤 그룹들은 아까 information 이런 거랑은 좀 다른데요. 그 앞에 수식어가 붙을 때 어를 붙이곤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having a large vocabulary. 여기다 어를 붙이는 이유는 어휘량 중에 큰 어휘량도 있고 그렇다면 작은 어휘량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 large vocabulary와 a small vocabulary, a limited vocabulary, 제한된 어휘력 이런 것들이 서로 형용사가 붙으면서 어휘량 중에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어를 붙여 쓰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vocabulary 같은 단어를 찾아보면 얘는 보통은 양에 대한 말이지만 앞에 형용사를 붙일 때가 있다. 이렇게 영영사전에서 설명해요. singular, 죄송합니다. 앞에 형용사가 붙으면 어를 같이 붙일 수가 있다는 표시죠. education도 그래요. education이 교육하면 보통 불가산이지만 good이라는 형용사를 붙일 때는 a good education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singular라는 거는 a good, 또 a large, 또 a limited 이렇게 그러니까 형용사를 붙임으로써 약간의 제한이 이루어지면서 어가 따라 붙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having a large vocabulary, 큰 어휘량을 갖는 것은 allow somebody to 동사, allows a person to see more options 에서 더 많은 선택항들을 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혹시 사전에서 보게 될 이런 기호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샘플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work 같은 경우는 뜻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이라고 할 때는 여기 예문을 보죠. Where's Dave? 이러니까 he's outside. 밖에 있어요. Doing some work on the car. 이러면 on the car. 차에 붙어가지고 뭐 닦고 조이고 바꾸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 일은 개수로 양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 시작과 끝이 아주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런 일이니까 숙제라든지 사무실 일이라든지 homework, office work, housework 이런 거는 완전 불가산입니다. 근데 work이요. 여기 예문처럼 Handel's Messiah, 핸델의 메시아라는 작품은 is one of the most majestic musical works ever written. 그래서 majestic, 장엄한 musical works 이럴 때는 음악 일이 아니라 음악 작품들인 거죠. 그래서 work의 작품을 뜻하면 작품이야 셀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의 두 가지 뜻에 따라서 불가산인지 가산인지를 구분해야겠다 이겁니다. 마지막 단어는 disorder인데요. disorder가 이제 뜻이 뭐냐 이걸 보시면 돼요. disorder는 두 가지를 써요. order는 정돈을 얘기합니다. 뭐 주문이니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순서가 잘 잡혀 있는 거. 근데 앞에 dis가 붙었으니까 순서가 막 엉클어져 있는 걸 disorder를 하는데 이 단어를 장애에 대해서도 써요. 안 들린다, 또 못 본다, 뭐 저는 암기 장애다. 그러니까 뭔가 장애라는 거는 이런 이제 어떤 구체성이 있는 거죠. 맞죠? 근데 disorder 또 혼란이라는 의미로도 써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이럴 때 disorder라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장애를 뜻할 때는 가산이겠나요? 불가산이겠나요? 예문 보죠. He suffers from a rare disorder of the heart. 이러면 그의 심장에 a rare disorder로부터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면 a rare disorder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장애일 때는 가산이고요. The whole system was thrown. 전원 시스템이 was thrown into 어디로 들어갔냐면 혼란 속에 빠졌다. 이럴 때는 그 혼란은 테두리가 분명하지가 결코 않으니까 disorder 및 혼란을 의미한 대부분의 단어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불가산으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 가산, 완전 불가산, 그리고 가산과 불가산 양쪽으로 쓰이는 경우들을 집중해서 봤고요. 그 기준은 결국은 테두리가 분명한지, 눈으로 봤을 때 테두리가 보이는지,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봤을 때 이렇게 테두리가 보이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거 하나예요. 자, 그에 따라 문제 풀면, 자, 여기는 여러분 furniture 총칭명사, S 안 쓰는 거죠? 자, advice 굉장히 분명할 것 같아요. advice 여러 정보니까 S 안 쓰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좀 길게 설명할 텐데요. Chinese라는 말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이제 나라 사람들을 얘기할 때 한국인은 Korean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사람은 가산 명사인데 한국인들은 여러 명이면 Koreans하고 미국인들도 여러 명이면 Americans 이러는데요. 일본인은 여러 명이어도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중국인들도 여러 명이어도 s를 붙이지 않습니다. 프랑스인은 the French 하는데 여기도 s를 더 이상 Frenchies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구분은 뭐냐면요. 발음 때문이에요. 발음이 이렇게 끝나면은 s를 붙이는데요. sh 이렇게 끝나면 영국인들을 the British 이러면 이런 걸 마찰음이라 그러는데 마찰음으로 끝나는 국가의 나라 사람들은 복수여도 s를 추가로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결국 중국인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기 때문에 r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이제 답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furniture, advice, 그다음 r을 하셔야겠고 예, all my family라는 말을 단수로 볼지 복수로 볼지는 뒤에 나오는 보어를 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가족을 한 덩어리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집합 명사들의 특징이죠. 그 안에는 여러 사람을 생각해서 복수로 볼 수도 있는데 내용상 우리 모든 가족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니까 여기 보어로 보아 주어로 생각한 것도 이제 엄마, 아빠, 동생, 언니, 형, 뭐 이걸 이렇게 여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어가 나올 때는 복수로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 그래서 집합명사는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처리하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사가 좀 아이고 단수인지 복수인지 불가사의 생각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그걸 구분할 때 기준은 그러니까 이 눈과 혹은 마음에 있는 눈의 테두리 구분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셨죠? 자, 그럼 이제 프랙티스 풀러 가보겠습니다.